매 순간 긴장감을 선사하는 만화맛 드라마. 이번 주는 붉은 달 푸른 해입니다. 동생이 죽은 후 아슬아슬한 삶과 죽음의 경계선 위에 올라선 아이 시완. 그 경계선 끝을 보기 위해 위험한 선택을 하고 그냥 그런 건데요. 그냥 계단을 굴렀다고? 그렇게 하면 다칠 거라는 생각은 안 들었어? 상담가 우경을 만나게 되죠. 목말라요. 대답을 거부하는 금쪽이 모습에 잠시 휴식을 취하기로 한 우경. 그때 아이의 시선을 사로잡는 게 있었으니 언제 나와요? 아, 글쎄. 뭐 그렇게 멀지는 않았어. 선생님 딸은 이 아이를 햇살이라고 불러. 햇살처럼 밝고 예쁜 아기가 태어나라고. 워낙에 동생을 갖고 싶어 했거든. 꼭 좋은 거 아닌데. 왜 그렇게 생각해? 지금이라면 시완이의 심리를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 그녀. 하지만 시원아, 죽었으니까. 아이에게서 듣게 된 건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이야기였는데요. 내 동생은 죽었으니까요. 어린 나이에 죽음을 말하는 시완이를 마주한 순간 우경은 이유 모를 불안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불안은 현실이 되어 완벽했던 그녀의 삶에 예상 못한 균열을 생기게 했는데요. 꺼림칙한 상담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갑자기 도로에서 트위스트를 추며 휘청거리는 앞차량을 피하려던 순간 그녀의 눈앞에 나타난 건 이곳에 있으면 안 되는 존재. 사태 파악이고 뭐고 일단 우경은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이미 늦었고 결국 사고로 종료됩니다. 자신이 내고도 여전히 믿을 수 없는 교통사고. 어떻게 됐습니까? 네, 병원에서 연락 왔는데 방금 전 사망했답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인데 그 어린애가 어떻게 그런 곳에 있을 수 있죠? 사리 판단이 안 되는 애 수도 있고 또 모르죠. 대체 없이 개구진 남자애라. 남자애라뇨. 여자애였어요. 네? 내가 사온 애 나이는 여자아이였다고요. 그때 그녀의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또 다른 일이 생깁니다. 사고 직전 본 아이는 녹색 원피스를 입은 소녀였는데 CCTV 속에선 소년으로 바뀌어 있던 거죠. 지금도 생생한 소녀의 모습이 착각이었다니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는 우경은 아이의 실체를 직접 눈으로 보기로 하는데요. 말 그대로 유품이 꽃한벌에 신발뿐이네요. 보호자가 나타나지 않아 더 초라해 보이는 아이의 흔적에 자신의 착각임을 인정하고 미안함을 담아 인사를 하려는 순간 우경은 신발 밑창 속에 감춰져 있던 쪽지 하나를 발견합니다. 어쩌면 피해 아동의 가족을 찾을 수 있는 실마리는 아닐까요? 그러나 그 종이는 아이가 생전에 그린 가족 그림이었을 뿐이고 허탈함에 되돌려 놓으려던 그때 종이 뒤편에 한 문구가 적혀 있음을 알게 되는데요. 보리밭에 달뜨면 그건 우경도 익히 알고 있는 서정주의 시 구절이었습니다. 애기 하나. 이 시가 의미하는 건 뭘까요? 이 녀석 이거 그림에 상당히 재능 있네. 봐봐. 엄마 귀걸이, 아빠 넥타이, 그리고 여기 시계도. 근데 아예 디테일은 떨어져. 여기 심지어 입도 안 그려놨잖아. 존재감이 없는 거야. 부모한테도 세상한테도. 심지어 자기 자신한테조차 관심받지 못하는 아이. 네 말대로 방해마동일 가능성이 높아. 네가 상담하는 애? 아니, 이 정도면 상태가 꽤 심각한데 부모한테 분리부터 시켜야 될 것 같아. 동생도 같이. 어? 동생? 뭐야? 몰랐어? 그림에 여자애가 하나 더 있잖아. 봐봐. 나무 위에. 정신과 의사인 선배의 말에 미처 알지 못했던 아이의 존재를 알게 된 우경. 일순 머릿속에 떠오른 건 녹색 옷의 소녀였습니다. 설마 여동생? 한편 서울 외곽에서는 의문의 사망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한 여자가 차량과 함께 불탄 시체로 발견된 첫 번째 사건에 이어 얼마 후 다른 곳에선 한 남자가 변사체로 발견됩니다. 단순 자살로 마무리하기엔 의문점이 가득해 수사의 끈을 놓지 못하는 형사 지헌.
후배 수정과 한창 조사를 진행하던 중 뜻하지 않은 곳에서 타살 정황을 포착합니다. 이거 차 안에서 발견된 돈이잖아. 이거 왜? 돈 말고 이걸 보라고요. 짐승스러운 웃음은 울음같이 달더라. 인터넷 검색해봤더니 서정주의 입맞춤이라는 시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시? 처음엔 단순 낙서라고 그냥 넘겼는데 만약 타살이라면 혹시나 해서요. 유서의 필적과는 전혀 다릅니다. 의문점만 계속 쌓이는 가운데 지연은 두 사망자 모두 우경과 연관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되는데요. 그녀에게서 사망자들에 관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아동센터를 찾아간 지연. 우경을 기다리던 중 사고로 죽은 아이의 그림과 적혀있던 시 구절을 발견하게 되고 왠지 낯이 익어 살펴보려던 찰나 기다렸던 우경이 사무실에 도착합니다. 서경 씨, 죽은 안석원 씨랑 마지막으로 통화하셨더라고요. 무슨 일로 전화하신 겁니까? 소라 엄마한테 전화했는데 없는 번호로 나오길래 소라 아빠한테 전화한 거예요. 소라는 그 집 아이 이름이고요. 용건은요? 아이 안부를 물었어요. 원래 그렇게 안부 전화를 하나 보죠? 소라는 아장아장 걸음마를 떼기 전부터 아버지한테 폭행을 당했어요. 그 집 엄마도 마찬가지고요. 두 번째 사망자가 인간 쓰레기란 정보만 습득하고 여전히 수사가 제자리 걸음인 와중에 지연은 호기심 천국에 도달 중이었는데요. 보리밭에 달 뜨면 이거 어디서 들어본 말 같지 않냐? 서정주의 문둥이라는 시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해와 하늘빛이 문둥이는 서러워 보리밭에 달뜨면 애기 하나 먹고. 애기? 문둥이는 한센병 환자를 낮춰 부르는 말이랍니다. 아이를 잡아먹으면 문둥병이 낫는다는 속설 때문에 아주 옛날에는 문둥이가 아이를 잡아먹는다는 소문도 있었답니다. 아, 무섭네 그거. 아동학대네요. 어? 아이를 잡아먹는 거 아동학대라고요. 그 말에 퍼뜩 떠오른 건 우경의 진술과 첫 번째 사망자였던 여자가 아동학대로 2년간 교도소에 수감됐던 정보였는데요. 두 사람 모두 아동학대 가해자란 공통점을 파악한 지원. 이로써 자신이 놓친 게 있다는 걸 확신한 그는 다급히 첫 번째 사건의 자료를 찾아봅니다. 그리고 사망자의 증거품인 가족사진 뒷면에서 우경의 사무실에서 본 시 구절과 똑같은 구절이 적혀있음을 확인하죠. 그 시각 우경은 녹색 옷 소녀와 다시 마주하게 되는데요. 네가 진짜라는 걸 증명해봐. 네가 정말로 진짜면 내가 구해줄게. 그녀의 말대로 자신의 실존을 입증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뭔가를 알리고 싶은 것인지 우경에게 신호를 보내는 소녀. 이건 설마 수도세 절감을 생각하는 아이의 천장 누수 점검에 대한 경고? 그리고 기다렸다는 듯 수도세 폭탄을 맞고 터지는 폭포수. 믿을 수 없는 광경에 놀란 것도 잠시. 우경은 모든 게 꿈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시원하게 잠이 깬 그녀는 단순한 악몽이 아닐 거란 예감에 아이가 가리키던 장소 센터 창고로 가보는데요. 창고에 들어가자마자 엄습하는 공포와 소름에 어떤 실체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예감을 하고 잠시 후 주위를 살펴보던 그녀의 시선에 불빛이 들어옵니다. 우경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소녀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에 그곳을 확인하기로 하는데요. 인기척이 느껴지는 공간으로 조심스레 발을 내디딘 우경이 보게 된 건 바로 썩어서 묻은 살 시의 구절과 한 여성의 미라 시체, 또 다른 죽음의 현장이었으니 설마 이 시신도 두 사망자들처럼 아동학대 가해자였을까요? 그리고 우경의 곁에 맴도는 녹색 옷을 입은 소녀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이 모든 진실이 궁금하다면 MBC 붉은 달 푸른 해를 BTV에서 정주행하세요. 아참, 그리고 4월 30일까지 1, 2회를 무료로 볼 수 있다고 하니까 서두르세요.